안녕하십니까. 책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제 옆에는 나를 사랑할 자유 박정심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입니다. 네. 둘 다 부산에 안 살아요. 저는 서울에서 왔고 작가님은 울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반차 내고 네. 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할 자유를 보면서 저는 작가님에게서 행복이란 단어를 좀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만나 뵙게 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작가님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끝인가요? 이대로 지금 인터뷰 끝나나요? 그러면 언제 아. 행복감을 느끼시는지 또는 행복감이 쭉 이어지신다 그러면 그런 이유나 그다음 그렇게 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행복이라는 거는 늘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찾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 감정 덩어리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건 하나의 감정인데 그 감정들이 행복이 지금 충만하면 이거 끌고 오니까 그걸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냥 늘 행복한 마음인데 그 감정들은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너무 행복한데 그걸 집어넣다 보니까 불행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거거든요. 그냥 바라봐지는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은 아닌 거잖아요.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에 내재 있는 거지. 그냥 내 마음에서 바라봐진다면은 그게 그냥 흘러가는 그냥 흐름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흘러가고 나면 저게 이제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슬프구나, 지금 내가 울고 싶구나 하는 그걸 알아차림을 하면 되는 거지. 늘 행복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충만함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벗겨낸다 하나? 아니면 비워내는 거죠. 비워내고 나면은 그걸 이제 봐지고 비워내고 나면 이제 그 행복 덩어리라는 게 이제 늘 저랑 같이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너무 쉽게 질문을 드렸다 이렇게 깊은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감정 기분파여가지고 좋을 땐 확 좋았다가 나쁘면 훅 떨어지는데 이 자체가 아니고 항상 그 기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를 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죠. 흐름인 거죠.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바라봐지는 거고 그냥 흐름일 뿐이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박정신 작가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작가의 삶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서 작가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 수업료를 지불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책을 읽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싼 수업료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제가 결혼하고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남편이 이제 뭐 저 모르게 이제 힘든 이제 아주버님을 도와주다 보니까 대출을 내서 대줬는데요. 그 당시에는 인보정이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인보정이 없이 이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보정이 있어가지고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도장만 찍으면은 대출 보정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능력을 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능력 밖의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큰 타격이 왔었고 그게 엄청난 또 그 돈이 엄청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울산에서 비싼 아파트 한 채 분량의 값을 이제 저희가 또 안아야 됐었는데요. 그건 안아야 됐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해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돈을 남편에 의해서 그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고 우울했었거든요. 그게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질러서 일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남자에 의해서 그 일을 치러야 되니까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직장 생활인들은 그 월급에서의 그 생활이 짜여져 있는데 그 오바되는 돈을 갚기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었던 시기인데 이제 제가 그때 힘든 시기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걸 많이 극복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밝은 생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수업료를 치렀던 건 다 갚았어요. 근데 다 갚았는데 이제 그분한테 진짜 이런 자리 하나도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많은 돈을 치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수업료만큼 제가 인생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작가님이 어떻게 다음 삶은 약간 좀 터닝 포인트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사랑할 자유. 전 책을 제목을 보면서 맞는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맞아, 진짜 맞아. 왜 나를 사랑할 자유가 있음에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에서 만나보면 가장 궁금했던 점이 바로 독서, 요가, 명상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자기계발서 많이 보면은 실은 또 이런 독서, 요가, 명상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어떻게 이거를 정말 삶에서 실천하고 계시고 도대체 어떻게 얘를 만났으면 현재 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말 솔직하게 자주 실천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십니까? 네. 네? 꾸준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세 개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사건이 네. 남편의 대출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있었고 그 긴 터널을 지나야 했을 때는 그 어둠에서 빛을 빨리 보고 싶었고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 끊임없이 저 스스로를 많이 위로하고 찾으려고 했죠. 저를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나라는 네.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찾고 위안을 받고 싶었고 나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내 나이 40 되면 정말 나의 인생을 찾고 싶다. 온리 나의 인생에서 나를 좀 즐기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애들한테 대한 집착, 남편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이 딱 40에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요가. 1월 2일 날 제가 40이 되던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8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일주일에 2-3번은 꼭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가를 하면서 이제 명상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그때 힘든 시기에 저한테 제일 스승이 되어줬던 거는 독서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책 한 권 안 읽고 세계 명상 한번 명작이 뭔지도 모르고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힘든 시기에 그 책 한 권이 저에게 희망을 줬었고 또 열정을 불어넣게 해줬었고 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책은 말 없는 스승이라는 걸 정말 그때 느꼈었고 그때부터는 계속 꾸준하게 독서를 하고 있고 체계적인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요. 박전신 작가님. 네. 이 책이 첫 번째 책이시지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작가님들 처음 책을 내면은 이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아기 또 하면 난 기분이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달라진 점이나 좋아진 점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약간 글 쓰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가족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여기 저희 남편도 있고 이제 아들, 딸들도 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사실 이게 말씨라는 걸 정말 이게 실감나게 했던 거는 이 글 속에 말씨를 넣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진다는 거.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제가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제 좋은 평가를 했더니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준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네. 예,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결혼했을 때 정말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환상이 완전 깨질 정도의 시어머니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랑 그렇게 사이 좋은 건 아니었고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서 그냥 냉전의 관계로 꾸준하게 갔었는데 그렇다고 뭐 트러블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3년은 정말 눈 감고 그날 말 안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시간이 지나오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변하고 제 1번의 팬인 거죠. 어머.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책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마케팅 홍보대사.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책을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마음이 좋게 변하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뭐 네. 시어머니는 저희 제2의 친정 엄마나 어머.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하던 이야기는 이제 제가 집에 갔다 오면 이제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그러신다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는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들도 변하고 시어머니 관계도 작가님 스스로가 가장 이 책을 통해서 행복했을 때나 좋았을 때는 어떤 거세요? 많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예,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고 이런 좋은 분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 이제 작가라는 세계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의 이제 교류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얕은 지식의 넓음 있잖아요. 깊이가 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인문적으로나 좋은 강의가 있으면 항상 같이 가자 그렇게 하고 정보도 주시고 하는 데서 무엇을 하나 알려고 하면은 정말 그 세계에 뛰어들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걸 정말 실감나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작가님 지금 모셨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 구절 좋았어요라고 소개하는 북 리뷰와 달리 작가 인터뷰에서는 작가님의 음성을 통해서 책을 제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책 물론 저희가 다 내 자식이지만 그 중에서 독자님이 이 구절만큼은 꼭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한 거 보셨으면 좋겠다는 구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라 한다. 결혼은 나에게 그랬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지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 한다. 움직일 운, 생명이나 생활의 명은 움직이는 생활이다. 운명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경험하고 만드는 것에 따라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는 구절인데요. 이게 정말 제가 실감나게 하는 거는 이 운명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면서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겪어온 거라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마음가짐으로, 태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인해서 내 운은 내가 바꾸고 나의 이제 길도 제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네. 또 구절 있으실까요? 정말 제가 이거는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인데 호흡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요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가 선생님이 이제 그런 문구를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해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주도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한 2분 넘게 2분에서 3분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 그만큼 긴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호흡이 그만큼 길다는 건 수급을 넘나든다는 거거든요. 해녀들이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그 바다 세계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승사자들도 해녀들은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우라가 나오는 거는, 그 강함이 나오는 건 호흡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해녀들의 그 강인한 마음이라든지 이 아우라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호흡인데, 호흡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날숨, 그 다음에 날숨에서 이제 죽을 때 들숨. 근데 날숨과 죽음 사이에 꿈박이라는 약간 짧은 구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우리가 보면 삶이라는 거는 그 정도로 짧다는 거죠. 짧은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늘 욕심부리려 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한 이 삶 또한 지나가는 거고, 이 삶을 아주 짧으니까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싶은 거죠. 이거에 대한 호흡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우리 삶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호흡은 정말 삶과 죽음이 밀접돼 있잖아요. 딱 호흡 하나가 삶과 죽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싶거나 이럴 때는 정말 호흡을 길게 하세요.
마음이 막 성급해지고 이럴 때는 호흡을 조절해서라도 길게 하세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차분해지고 정말로 편안함을 주거든요. 호흡이 정말 그런 에너지의 역할을 하니까 항상 호흡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제 박정식 작가님과 어느덧 인터뷰 질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책몽 여자가 항상 궁금해하는 글을 쓰신 작가님들 도대체 어떤 책을 많이 읽으시고 어떤 책을 인생책으로 삼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을 저는 정말 깊게 읽고, 네. 아, 이 책이 정말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저도 그런 사람들과 닮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아, 이게 좀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들이 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꼈었거든요. 뭐 명상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들이 좀 비슷하더라고.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저도 그게 약간은 좀 희열감을 느끼면서 또 배울 점도 많아서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권해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1% 유대인들의 생각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 정말 가정의 소중함을 저는 한 번 더 이 책에 의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정에 대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그걸 유대인의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공감이 됐었고 너무나 저에게는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도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성장하는 또 제 모습을 또 거기에 비춰가지고 또 많이 전달해주고 싶었었거든요. 그게 딱 부러지게 뭐 어떤 거라는 것보다는 제 생활 속에 있어가지고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내면 이 글로서 조금씩 표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제 자서전은 아니지만 이 속에서 제가 이제 제 삶의 경험에 의해서 조금 이제 배움을 가졌던 걸 좀 나누고 싶은 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박정식 작가님의 책 나를 사랑할 자유가 어떤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인생 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래는 이거 인터뷰 질문 없었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작가님 그 명상이나 요가 쪽 책을 쓰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곧 준비하고 계시는 두 번째 책 소식이 있으면 그거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요가를 하면서 엄청난 힘을 많이 얻었고 에너지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걸 이제 시로 조금 많이 표현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얻은 이제 제 속의 영혼의 말, 울림을 이제 적는 게 이제 시인데요.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일어난 현상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해보시면은 정말 희열감도 있고 비워내는 그 깨끗함, 가벼움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두 번째 책에 좀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가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꼭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저는 이제 오로지 깨끗한 마음에서 이제 옮겨 적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면의 나를 더 많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성숙되고 정말 울림이 어떤 거라는 걸 조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느끼고 싶은데 이게 안 느껴져서 큰일. 네, 두 번째 책은 제가 오로지 그런 마음에서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인연에 대해서 이제 뭐 스쳐가는 게 인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죽음에 관한 밀서가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인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이유는 그 티베트 사자에서를 읽고 난 이후부터도 좀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었고 그리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어떤 뭐 이 사람이 나쁘건 그 좋은 사람이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 만남이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다 들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보고 그 장점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인연이 됐다는 거는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오지 않았나 해서 그분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뜻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한테 오신 인연들에 대한 또 이야기를 또 두 번째 책에 또 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책도 올해 안에 만나볼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하고 또 책 소개 저희가 해드리는 기회도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책을 읽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이렇게 또 반차, 귀한 반차, 엄청나게 귀한 반차인데 저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작가님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출간 소식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